다국적 기업들은 경제, 환경, 사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은 사람, 환경,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업 책임 경영은 기업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경제, 환경,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OECD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 경영의 핵심은 경영상 주의 의무를 검토하는 기업의 실사입니다.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에서는 기업 실사 과정을 안내하고 NCP의 지원 수단을 소개합니다. 기업 실사 지침을 활용해 기업은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들을 방지하고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기업 책임 경영을 돕기 위하여 전 세계 약 50여 개국에는 OECD 국내 연락사무소, 내셔널 컨택트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NCP를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분쟁 사건의 주선을 통해 기업 책임 경영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에서는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해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를 통해서 기업은 부정적 영향들을 예방하고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데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실무자들은 다양한 의문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가령 기업 책임 경영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란 누구를 가리키는지라든지요. 실사 지침의 8번 질문과 답변을 보면 이해관계자에 대해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그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기업 실사 지침에서는 이처럼 기업 책임 경영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원론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업 실사에 대한 핵심 개요와 과정과 함께 관련 질문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실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 실사 과정의 각 단계별 질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 내재화입니다. 기업 책임 경영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 책임 경영 정책은 기업이 어떤 영역에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위험들의 우선순위와 책임 있는 기업 행위를 위한 기대 수준을 제시합니다. 이런 정책은 지역 상황이나 기업 운영에 맞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 자회사는 노동 문제에 맞춰 기업 행위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 영향의 파악 및 평가입니다. 기업 스스로의 활동이 부정적 영향을 불러온다면 야기했다고 보고 다른 주체의 활동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면 기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용에 있어 관행적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을 차별하였거나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등은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이고 기업이 가능한 조달 시간보다 더 짧은 납기를 설정한 경우는 제조업체의 초과 근무 위험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기업은 다른 주체의 제품, 서비스와의 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을 이용해 채굴한 광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업이 아동 노동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과 완화입니다. 이런 부정적 영향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부정적 영향들은 조명, 환기 등 설비 개선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표를 파악하고 따라야 할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기업의 즉각적인 통제를 벗어난 근본적인 원인들에 의해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실한 학교 교육이 아동 노동 문제를 야기한다면 기업은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추적입니다.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은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추적하면서 기업은 부정적 영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느끼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이 해결되었다고 느끼는지 말입니다. 가령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뇌물수수 통제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뇌물수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거나 선임 감독자를 임명하여 내부 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소통입니다.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 생산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보안 우려로 인해 소통 확대를 꺼릴 수 있습니다. 실사지침 47번 질문과 답변에 따르면 상업 비밀성과 이해관계자 혹은 직원에 대한 보안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제입니다. 기업이 실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이에 기여했다고 파악된 경우 기업은 이를 위한 구제를 제공하거나 구제에 협력함으로써 부정적 영향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접근 가능성, 예측 가능성, 공평성,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의 병행 가능성, 투명성 및 대화 기반이 정당한 구제 방법의 핵심 기준입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NCP를 통한 비사법적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게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기업들은 이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신뢰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가치 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용이 아닌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쇠, 기업 책임 경영입니다.